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장맛비는 광주 전남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하천마다 홍수특보가 내려졌고 붕괴 사고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붕괴 우려가 있는 목포 5층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철거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히말라야 14주화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숨진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을 산악연맹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탓에 관련 소송이 1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만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장맛비는 광주 전남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하천마다 홍수특보가 내려졌고 산사태가 걱정되는 지역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붕괴 사고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넘실대며 하천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다리에 다다른 흙탕물은 소용 돌이를 일으키며 마치 집어삼킬 것처럼 거칠게 다리를 때립니다. 영산강과 섬진강에 한때 홍수특보가 내려진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중부 지역에 큰 인명피해를 낸 물난리가 내 집 앞에도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긴 처음이에요 지금. 옷이 그때 다 넘쳐가지고 배내버렸어. 바로 하천 옆에 사는데 그거 제일 걱정돼요.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는 흙탕물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흘러내렸고 구례에서는 토사와 바위가 도로로 쏟아져 차량이 고립됐다 운전자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광주 남구 서동과 월산동에서는 빈집에 지붕과 담벼락이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주민 8명을 포함해 곡성과 영광, 구례에서 주민 174명이 산사태를 피해 집을 떠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5일부터 3주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광주 789, 곡성 742, 담양 봉산 741, 화순 북면 721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허약한 지반과 야산에서 산사태와 붕괴 사고 등 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너무 많은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 살펴보시면 해남 지역에서는 300mm가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구리와 여수 지점에서도 26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큰 비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세찬 곳은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잠시 멎는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5층 건물 내부에 보강 파이프가 설치되는 등 긴급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포시는 건물 소유자들과 철거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건물 주변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교통이 사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위험에 처한 목포시 호남동 다세대 건물 주변 도로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있던 버스 승강장도 폐쇄돼 인근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둥과 보가 터진 건물 1층에는 150mm 잭 서포트 20개와 60mm 파이프 서포트 30개가 긴급 설치돼 추가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입주자들과 인근 주민 39명도 동네 경로당과 친척,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4일 건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유자들과 철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유자들도 철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철거 비용과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목포시와 철거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소유자분들께서 철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목포시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해체 허가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사고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근무자를 편성해 24시간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폭우 때 물고임 현상이 반복되는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의 시설이 개선됩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옥상층 차량 통행로 입구에 차수벽을 설치해 6층의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송정역 주차 빌딩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층부 배수구의 빗물 역류 문제는 집수관 연결 부위의 꺾임각을 완화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1,580대가 수용 가능한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은 5월 말 개장했지만 많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물고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만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를 운전했어도 경위와 이동거리 등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고 육군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2년) 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개봉을 모두 오르는 데 성공한 직후 하산 중에 실종돼 숨진 김홍빈 대장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지난해 광주시 산악연맹 등을 상대로 김 대장의 수색 비용 청구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구조 비용 일부가 아닌 전액을 내놓으라며 항소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10손가락을 모두 잃고도 산을 떠나지 않았던 고 김홍빈 대장.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으로는 세계 첫 도전에 나선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들 루드피크 구름에 마찬가지로 가려 있지만은 루트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정상에 꼭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히말라야 8,000m급 14번째 봉우리를 오르는 데 성공한 김 대장은 그러나 하산 도중 조난됐고 마지막 구조 요청을 끝으로 히말라야에 별이 됐습니다. 캠프에 구조 요청 꼴에서 지금 법을 됐어. 엄청 추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요. 오케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도 추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광주시 산악연맹과 등반에 동반했던 이들에게 뜻밖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김 대장 수색을 위해 세 차례 띄워진 헬기 비용 등 6,800여만 원을 연맹과 대원들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에 대한 헬기 구조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1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법원은 시 산악연맹에 2,500여만 원, 5명의 동료 대원은 1,000여만 원을 나눠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승소. 하지만 정부는 지난주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조 비용 일부가 아닌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명확하게 지급 보증 약정이 없고 그다음에 또 그 공익 관점에서 국민이 불이익 사고를 당했어요. 국가가 매정하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지난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참모습인지 곱씹어 보게 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순천시가 제1대학교 승주 캠퍼스를 다시 매입해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이달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남해안 경제허브 도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1998년 승주 군청사를 제1대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순천시는 제1대 승주 캠퍼스를 다시 사들여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이달 초 8개 시군이 1차 평가를 통과했는데 7개 시군은 관광 분야인 반면 순천시만 유일하게 경제 분야로 이달 말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제1대 승주 캠퍼스에 그린 바이오 산업 보육동을 조성하고 이미 주변에 들어서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발효센터, 지식산업센터, 산지유통센터 등과 함께 생물 전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LH 측과 협의해 청년 주택단지도 건설하고 지역 특화 농공단지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제 영토 확장 차원에서 이것을 그린 바이오, 푸드테크, 그리고 미래 우주 식품을 만드는 그런 클러스터 공단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발효산업으로 대표되는 이 같은 생물전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승주읍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한 2025년 도농통합 30주년 사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순천대학교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계획과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승주 바이오센터에 취직해서 연구하고 스마트 챔버를 운영한다면 또 다른 청년 일자리 공간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주권역 생물전환 클러스터가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시가 지향하는 남해안 경제허브 도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농가와 연결해 일자리를 주는 근로유학생 제도를 만들어 매년 10,000명씩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몽골 방문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귀국한 김영환 지사. 두 나라의 유력 정치인들과 관료,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귀국 직후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이른바 근로유학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은 주중에 2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도시농부 제도를 이용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나흘간 농촌에서 일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김 지사는 이 제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농촌 일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유학생들이 16시간 정도의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것이 근로유학생 제도입니다. 매년 입학생이 줄면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충북 4년제 대학교 10군데 외국인 유학생을 합치면 1,915명인데 혼자 4,751명을 유치한 성균관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근로유학생 제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수도권에 몰림 현상이 이제 뚜렷한데요. 그런 일자리 마련이 원활해진다면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학생 유치,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 지사는 당장 앞으로 1년간 근로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고 이후에는 1년에 10,000명씩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농촌뿐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4시간씩만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원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지사가 만든 도시농부만 해도 농가 수요가 부족해 지원해놓고 일자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유학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징계를 앞두고 도의회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피해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출석한 강경흠 도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눕니다. 외국인 여성 단란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강경흠 의원은 개회식이 끝나자 본회의장 옆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경찰에 성매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데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계속 수사 중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인지 모르셨습니까?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빠른 걸음으로 도의회를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자세한 답변은 피한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윤리심판은 가서 소명을 하시나요, 직접? 제가 다 소명서를 일단 다 제출을 했고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거기서 또 판단을 하겠죠. 직접 가시진 않는 거예요? 계산하신 거예요? 차후에 제가 그 수사 조사에 관련해서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지만 불법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유무를 떠나서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또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에서 저희 심판원은 제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강경흠 도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당원 자격이 정지된 지 석 달 만에 제명 처분까지 받으면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광주 시내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가 이달 말까지 모두 교체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설치된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가 낡아 승객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버스 운송조합과 한페이시스와 협의해 1,044대 모든 버스의 단말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 17개 노선에는 하차 단말기 366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신형 단말기는 카드 인식과 처리 속도가 종전보다 2.6배 빨라 승하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는 9월 7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개막합니다. 광주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비엔날레의 세부 프로그램과 전시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11월 7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40여 개 나라 작가가 참여해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산업화 방안 등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장맛비가 잠시 멎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오늘과 내일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 살펴보시면 땅끝 해남 지점에서는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요. 구례와 여수 지점에서도 26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60mm,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잠시 멎는 사이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영암과 강진, 완도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도 30도, 여수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